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지난 저희 정치권을 돌아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막말에 이은 망언 퍼레이드, 그리고 그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 제명을 요구하는 그런 뉴스 지면이 가득 찼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 뒤에 있던 전광훈 목사가 직접 등판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전광훈 목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싸움에서 촉발된 홍 시장의 과도한 중앙정치 개입이 당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만희 총재의 신천지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시장, 그에 반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홍준표 시장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싸움에 진짜가 나타났다, 모든 주인공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한번 백경록 기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요즘에 그 KBS 이 드라마에도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막말로 시작되어서 이런 언쟁이 발생되고 온갖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주인공이 다 나타났다는 건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 아마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간략하게 경과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9일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드라마가 아니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찬양하지 했던 우리 전광훈 목사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는 김재원 그 최고위원 실수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공격이 3일 계속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전광훈 목사가 제가 보기에는 참지 못하고 등장했습니다. 네. 전 목사가 29일 유튜브 채널에서 홍 시장을 대상으로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네.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 자식이 말이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 당신은 일생 동안 정치 붙잡고 밥 먹고 살았지만 우리 광화문 운동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또 큰 소리로 말했는데, 자,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시장을 탄핵하십시오, 이런 말도 했고,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광화문에 와가지고 직접 발언했던 것도 말하면서 아니 같은 편인데 왜 이제 와서 공격하냐, 약간 이런 식도 말을 하더라고요. 자, 홍준표 시장 이런 말을 듣고 뭐 대구 시민들에게 탄핵까지 하라라는 그런 주장을 듣고 가만히 있을 우리 홍 시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날 바로 이제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회자 입에서 욕설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고 참 놀랐다. 네.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네.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네. 아울러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라고 정면 대응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에 너무나도 100% 공감하는 바인데,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발표한 데 따르면 사실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사랑제일교회도, 그리고 이만희 총재가 하는 신천지도 그 이단적 성격 가진 그런 종교 집단으로 그 구분되고 있거든요. 거의 이단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으로 대구시와 이런 집단 그런 소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천억대 소송을 하고 뭐 집단 소송 아니지만 손해배상으로 관련돼서 네. 1천억대 그런 뭐 큰 규모의 손해배상을 소송 중인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그 이만희 총재의 신천지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 2달 전으로 돌아가면 2달 전 맞나요? 11월이니까. 11월이니까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때 대구 그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천지와 대구 악연이 이어지면서도 홍준표에 의해서 약간 조금 신천지가 부활하는 듯한 이렇게 뉘앙스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습니까? 거의 박해받는 곳에서 네. 부활하는 곳으로 이제 성격이 바뀌는데요. 신천지가 지금 대구 시민으로부터 대구시에서 탄압받다가 그렇죠. 갑자기 부활까지 했습니까? 작년 11월 20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도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네. 뭐 정확한 집계는 잘 모르겠는데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가량 모였다고 해요.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도들은 헬기를 비롯해 네. 대형 버스 등 행사 차량 2,900여 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이 행사 이제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에 대구시가 엄청난 피해지였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네. 그 다음 달인가 서울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물류 차량 이동도 대구에 있는 IC에서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뭐,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행사를 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대관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때는 이미 때 늦었고 그때 행사는 진행됩니다. 그때 이 행사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허락해 주었다가 아니고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책임 회피라는 말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대관을 승인하는 주체가 대구시가 아니겠죠. 그렇죠. 뭐 대구 스타디움을 관리하는 그런 뭐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맡아서 할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 스타디움을 대관해줬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에게 몰매를 맞을까봐 좀 이거를 회피하듯이 그냥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네. 말을 좀 한 게 좀 가벼워 보이는 답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대구 시민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대구 시민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스타디움 얘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스픽스 대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있습니다. 네. 2월 18일이었는데요. 대구시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는 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네, 대호포럼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기 전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장이 대호포럼 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신천지 10만 수료식에서 장황한 축사를 통해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한 네, 손경찬 한국예술총연합회 감사와 지난 2017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네. 서구 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의식 전 대구시 부의장이 각각 부회장을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총회에는 방금 우리 등장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영상 축사를 내보내기도 했답니다. 이 대호포럼 같은 경우는 뭐 회장과 부회장으로 뽑혔던 이런 분들의 면면만 봐서도 사실 또 총회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 당대표 후보가 이런 영상 축사까지 보냈기 때문에 뭐 이름은 대구를 위한 포럼, 대구의 발전을 위한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긴 하지만 사실상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약 한 달 앞두고 생겨난 그런 단체 포럼이기 때문에 그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석은 좀 다르지만 아까 우리가 저기 두 개의 종교 집단을 이단적 네. 뭐 성격을 가진 뭐 종교 집단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게 대호 포럼은 정치 집단적 성격을 가진 단체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회장을 맡으신 분이 지금 그 신천지와 관련된 분이 또 부회장을 그렇죠. 맡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뭔가 뭐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와 뭐 1천억대의 손해배상 그런 소송의 그 상대지 않습니까? 상대인데 지금 대구시로부터 스타디움도 빌렸고 그리고 또 대구시가 관리하는 교통연수원까지 빌려가지고 이런 정치적 성격을 가진 포럼의 그 창립식을 하는데 또 대관을 해줬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집단이다 아니면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정치적 뒷배가 될 수 있는 단체다 네. 아니면 김기현 후보의 뭐 이게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단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요. 네. 정말 이상하게 꼬여지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교통연수를 쉽게 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관과 이런 집단의 상당히 밀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천지가 10만 신도를 모아가지고 수료식을 하면서 네. 이 땅에 건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부활했다 이런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아유, 큰 신호탄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일간지에 네. 신천지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 광고가 나오는데 사진 자체가 저희 10만 수료식 했었던 그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 홍준표 시장과 신천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가 관계가 있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니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천지 교도예요. 우리가 이제 핍박받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국가로부터. 네. 근데 10만 명의 신도를 모아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대구시가 대관해 줬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0만 성도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보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의 그런 시정 운영 긍정 평가가 한 56, 7%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설문조사에 신천지 관련된 신도분들도 많이 참여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전화를 하지만 대부분 전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신천지 신도 같은 경우는 그런 설문조사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10만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홍준표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오바. 네. 왜냐하면 이게 모집단이 한 1,000명 정도 해가지고 네네. 하는데 여기에 신천지 교도들이 다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재계호로 그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이준석을 제명해라, 네네. 탈당시켜라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이번 지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제명하라, 탈당시켜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시장의 악연, 경쟁, 이런 막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을 밀어줬던 전광훈, 근데 그에 대한 또 그 홍준표 시장은 아주 거센 반응을 보였고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신천지는 또 아주 관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상태에서 홍준표 시장의 이런 스탠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제 판단에는 이게 정치 집단의 서로 싸움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은 이게 둘 다 이제 종교가 어찌됐든 연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천지든 정광훈이든 이제 이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영향력과 생존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당을 네.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김재원 의원이 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은 표만 되면 뭐든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해석해서 보시면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등장에는 정광훈 태극기 집단이 있었고 또 유난히 신천지에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대구시의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번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망원 퍼레이드를 하고 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사과를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가벼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사과를 할 때 웃으면서 사과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답할 때 그 다음에 또 기자들이 이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웃으면서 답을 하더라고요. 지읒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를 말할 때 웃는 모습 보고 야, 참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구시장이 되려고 특히나 또 시장 나오기 전에는 그 지난 보궐선거 때 이런 말도 있었죠. 중남구에 출마하려고 담금질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렸는데 거기에 출마를 못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공천 그렇죠. 지역으로 네, 지정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출마를 못하니까 다음에는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이게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 참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번 사례만 봐도 충분히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진짜가 나타났다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리고 전광훈 목사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명이 빠졌죠. 그렇죠. 김기현 네. 김기현 당대표인데 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3일입니다. 최고위 회의를 마치면서 나온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홍 시장과 전광훈 목사 간 설전을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에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대해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낄끼 빠빠해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렇게 홍 시장한테 말을 한 건데
가만히 있을 또 홍준표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도 아닌데 그에겐 한마디 말도 못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니는 지방일만 잘하라고 나를 질타했다.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니는 바로 김기현 당대표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당명도 전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던가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전당대회 때 그 김기현 당대표가 조금 지지부진할 때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호흡 잘 맞출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당시에 다른 후보들보다 그 홍 시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더 김기현 당대표가 도움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지금 와서는 완전 180도 다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그 김재원 그 최고위원을 네. 징계 안 하고 손을 네. 들어주는 네. 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제 화가 날만하죠. 그래서 지금 진짜가 나타나서 네 명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뭐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 김기현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정광훈, 홍준표 대 김기현 이게 정말 싸움의 장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에 정치적으로 누군가는 승리를 해야 이게 끝마칠 것 같은데 누구의 승리로 그렇게 결말을 예측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사람을 보지 말고요. 네. 여기 잠깐만 돌아가서 우리가 이 종교 집단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신천지를 그 이제 너그럽게 이해하고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또 신천지의 부활의 신호탄이 된 대구 스타디움을 빌려줬던 그걸 보면 네. 이게 신천지의 장점이 보입니다. 신천지는 이게 신도수가 많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신천지가 단일 대우입니다. 네. 한마디면 다 따르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 단점으로는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제 다시 한번 거센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하여튼 내부적 단결력이 엄청난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신천지는 아마 그 누군가에게 보훈을 하는데 아마 대구시장에 보훈할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강원 집단은 이 정부의 기반이 됐던 태극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간으로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단점으로는 이분들이 그렇게 단일 대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설에서는 윤 네.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이미.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종합한다면은 이 신천지 쪽의 힘이 정치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종합하면 사실 이 두 종교 집단이 같은 점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이단적 성격을 띈 집단이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표에 도움은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관계가 가까울수록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집단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정치인들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중앙정치관여하고 특히나 이제 당 고문이라는 역할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는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하고 또 전당대회 때도 여러 메시지를 내고 했었는데요. 뭐 그간 홍준표 시장이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당에서는 뭐 그만하십시오라는 제재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 3일 김기현 당대표가 처음으로 지도부에서 물론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뭐 이제 그만 중앙 정치에 관여하고 뭐 당내 문제로 개입하지 마라.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하니까 이제 대구만 신경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물론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겠지만 중앙 정치에 대해서 더 깊게 관여할지 또는 또 정강원 목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어떤 또 거센 반응을 보일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